저희 언니가 1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언니는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 남편과 사별했고, 형부는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였죠. 언니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 새로 만난 형부도 언니 딸보다 1살 많은 딸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솔직히 전 곧 사춘기에 접어들 조카가 걱정이었지만, 형부가 워낙 언니와 조카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민한 시기에 같이 살게 되어 서로 좀 서먹한 사이인가 봐요. 형부의 딸은 자기 친엄마가 있으니까 한 번씩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엄마를 만나러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아온다고 자랑을 많이 한대요. 어느 날 조카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모, 나랑 놀러 가면 안 돼? 혜빈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사실 채아 언니 친엄마가 폰 새로 사줬다고 엄청 자랑했어. 나도 새 폰 갖고 싶은데. 그래? 엄마한테 말해봤어? 아니, 엄마 속상해할까봐 난 괜찮다고 했어. 조카는 괜찮다고 말은 하면서도 엄청 부러운 눈치였죠.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조카에게 새 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저희 조카 기죽지 말라고 따로 만나서 놀 때마다 용돈도 줬었고요. 혜빈이가 첫 조카라 애틋한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제가 형부의 딸과도 친분을 쌓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채아는 제 친조카는 아니지만 가족이 되었으니까 차별하는 느낌은 주기 싫어서 군것질거리나 작은 선물을 사줄 일이 있으면 둘이 똑같이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채아가 언제부턴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채아가 절 붙잡고 방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모, 저도 게임기 사주세요. 응? 무슨 게임기? 혜빈이 생일날 게임기 사준다고 약속하셨다고 혜빈이한테 들었어요. 저도 좀 있으면 생일인데 그거 갖고 싶어요. 채아가 제가 혜빈이 생일날 사주기로 약속했던 게임기를 자기에게도 사달라며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채아야, 이모도 혜빈이한테 들었거든? 넌 생일날 친엄마가 스마트워치 사주기로 하셨다면서. 그거랑 게임기는 다른 거잖아요. 제가 혜빈이한테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한 것도 채아가 친엄마한테 비싼 선물을 받을 거라고 먼저 자랑을 했었다는 걸 들어서였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채아를 잘 타일러서 알아듣게 설명한 줄 알았는데 얼마 후 형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제가 자꾸 혜빈이만 챙기니까 채아가 서운해해. 아, 게임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채아가 먼저 생일날 친엄마한테 따로 받기로 했다고 해서 저도 혜빈이한테 사준다고 한 거예요. 나 좀 섭섭해지려고 하네. 우리 채아가 이모한테 마음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혜빈이한테만 자꾸만 사주는 건 좀 그렇잖아. 애들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형부, 제가 뭘 혜빈이한테만 사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못 보셨어요? 그리고 채아는 따로 선물 받아도 되는데 혜빈이는 왜 안 돼요? 저야말로 이러시는 건 형부가 친자식만 생각한다고 느껴져요. 그게 어떻게 같아? 채아는 엄마가 해주는 거고 처제는 이모잖아. 그럴 거면 처제는 이제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똑같이 해줄 거 아니면 아예 챙기지 말아야지. 네? 제가 채아 친엄마한테 애 챙겨주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듯이 이모 노릇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형부한테 정말 실망이네요. 그럼 전 빠질 테니 언니한테 채아가 친엄마한테 받는 만큼 혜빈이한테도 다 해주라고 할게요. 그래야 공평하겠죠? 그 후 언니를 만나서 다 말했어요. 형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언니와 형부는 크게 싸웠고 결국 채아 친엄마랑 저 대신
부부가 둘에게 같은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했대요. 재혼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지금은 자기 자식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형부에게 화가 나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려고요. 우리 아들 새우 좋아하지? 많이 먹어? 저희 새언니는 자기 아들 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조카는 난임으로 고생하던 오빠 부부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거든요.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음식에 손도 대기 전에 자기 아들 앞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집어주거나 고기가 구워지는 족족 가져가서 먹이는 예의 없는 행동을 자주 하더라고요. 언니, 어른들도 계신데 애만 챙기면 어떡해요?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입 툭 내밀며 대답도 안 하는데 부모님은 손자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으신지 그냥 됐다며 넘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새언니는 애가 먹고 싶다는 건 다 허용하는 겁니다. 예, 어릴 때부터 군것질 너무 많이 시키면 치아도 상하고 살도 찌니까 간식은 좀 줄이는 게 좋겠어. 괜찮아요. 양치만 잘하면 되지. 어차피 살은 크면서 다 키로 간다니까요. 벌써부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기 싫어요. 저희가 조카의 식습관에 대해 조언하면 상관하지 말라는 식이었죠. 언니, 애들도 살찌면 합병증 올 수 있대요. 지금부터 관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게다가 새언니가 조카에 관한 문제에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통제 없이 자란 조카는 크면서 눈에 띄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제서야 새언니도 정신이 들었는지 식단을 조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습관이 된 조카가 갑자기 풀반찬만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빠한테 듣기론 조카가 심하게 때를 쓰면 결국 삼겹살 같은 걸 구워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부부에게 바쁜 일이 생겨서 방학을 맞은 조카를 저희 집에서 3일 정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새언니가 신신당부를 해서 저희 가족들도 조카에게 식단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할머니, 나 햄 먹고 싶어. 햄 구워주면 안 돼? 안 돼. 할머니가 두부로 동그랑땡 만들었으니까 그거 먹자. 햄! 나 햄 먹고 싶어. 햄이 먹고 싶다는 조카에게 안 된다고 했더니 집이 떠나가도록 하루 종일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시끄럽다며 유세 항의까지 받아서 결국 포기한 저희가 햄을 조금 구워주고 말았어요. 이때 정말 놀랐던 게 조카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돌아간 후 사실을 알게 된 새언니가 따지러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얘 식단 관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햄을 먹이면 어떡해요? 또 햄 달라고 난리 났어요. 그럼 어떡하니? 애가 햄 먹고 싶다고 하루 종일 울면서 떼쓰는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말려주셨어야죠. 아가씨는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뭐 했어요? 아니 언니, 우리가 아무리 못 먹게 말려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언니 집에서도 삼겹살 먹었다면서요. 고기랑 햄이 같아요? 아 몰라요. 여기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애가 더 말을 안 듣잖아요. 다이어트 시키는 것도 다 망했어. 저희 때문에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다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말은 바로 해야죠. 위아래도 없이 자기 자식 입만 챙길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우리 탓을 해요?
따지고 보면 언니랑 오빠가 식습관 엉망으로 교육한 데다 식단까지 가르쳐서 저렇게 된 거지. 그게 왜 우리 탓인데요? 그러자 너무한다고. 그럼 다 자기 탓이냐며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도 그동안 참던 것이 터지셨는지 이제 다시는 손자 안 봐주고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잘 키우라며 내쫓으셨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우리한테 걔가 어떤 아들인지 알면서. 그래. 그래서 나도 너희들 눈치 보면서 지금까지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네 아들 햄 좀 먹였다고 바로 쫓아와서 훈계하려는 며느리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돼? 그렇게 걱정해줄 땐 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그날 저녁 새언니한테 전해 듣고 짜증내는 오빠에게도 꼴도 보기 싫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키웠으니 책임도 져야지.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중학생 때부터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전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낙천적인 편이었던 반면 이 친구는 평소에 혼자 있거나 좀 우울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저와 정반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 친해진 계기는 그 당시 제가 마이너한 외국 음악에 꽂혀 있었는데 친구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비슷하단 걸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친구들 무리에 합류해서 같이 놀게 되었죠.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힘든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짜증나. mp3도 친척 언니 졸라서 겨우 얻어낸 건데 동생 빌려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저희 집도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단둘이 대화할 땐 항상 친구가 늘어놓는 불만을 들어주기만 하는 편이었죠. 근데 친구에게 정말 서운했던 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웃기도 하고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넌 알잖아.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너뿐이야. 그럴 때마다 진짜 믿고 의지하는 찐친은 저뿐이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친구 곁에 있었고 친구와 저는 어느덧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죠. 하지만 저만 만나면 늘어놓는 친구의 푸념은 끝이 없었습니다. 넌 좋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일이나 도와줄걸. 사업하는 것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매달 버는 돈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 독감 때문에 입원했잖아. 뭐? 부잣집에 시집간 넌 나랑 비교가 안 되지. 좀 못 벌어도 든든한 시부모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우리 딸이 애들은 원래 아팠다가 금방 나아. 우리 딸은 너무 기운 넘쳐서 탈이라니까? 아참, 제가 친구보다 잘 사는 집 남편을 만난 건 맞지만 몸이 약한 저희 딸이 최근 크게 아파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자기 딸은 너무 기운이 넘친다며 눈치 없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딱 잘라서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원래 이런 애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엄청난 서운함이 밀려왔죠. 늘 제가 먼저 연락하고 친구 기분에 맞춰줬었는데 더 이상 그러기 싫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뜬금없이 자기 딸 사진 한 장만 보낸 거예요. 뭐 할 말이 더 있나 해서 기다렸는데 정말 사진 한 장만 오고 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테지만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반나절쯤 지난 후 우리 우정도 여기까지였나봐. 이제 관심도 없지?
혼자 급발진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딸 다친 거 안 보여? 속상해서 보낸 거잖아. 얼굴에 흉질까봐 걱정돼 죽겠는데 같은 딸 키우는 입장에서 너 그것도 몰라? 뭐?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딸 입원했다고 할 땐 너희 딸 건강하다고 자랑하더니 난 맨날 네 감정만 들어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나보다 살기 편하니까 내 마음 모르겠지? 내가 평소에 그런 너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 들고 힘들었는 줄 알아? 마치 자기가 힘든 게 다 저 때문이라는 듯 열등감의 책임을 전가하는 친구에게 저도 그동안 꾹꾹 눌러 참던 것이 터졌습니다. 나라고 그동안 힘든 일이 없고 고민이 없었겠어? 그치만 네가 나보다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입장 이해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한테 내가 친구이긴 해? 그럼 너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 누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나 위해서 그런 척 하지 마. 내 고민은 항상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해놓고. 그래, 그만하자. 나도 더 이상 네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춰주는 거 그만할래. 우리 가족 이번 휴가 때 해외 놀러 갈 거고 다음 달에 시부모님이 내 차도 사주신대.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맨날 힘들다는 너한테 자랑처럼 들릴 테니까 참아 못하겠더라. 난자 살 테니까 넌 지금처럼 평생 남 붙잡고 푸념이 나면서 살아. 그렇게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15년을 이어온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지냈던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누울 자리 봐가며 다리 뻗는다더니 저는 이 친구한테 감정 쓰레기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감정만 받아달라던 이기적인 친구. 제가 곁에서 사라지면 그 고마움을 좀 알려나요?